GPU에도 모스펫이라는 금속 3만 반도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인데 최신 제품 기준으로 수백억에 수천억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제 기술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럼 뭐 금속이나 또는 비금속에 있어서 사이즈를 두 사이즈 이상 이렇게 대중소로 넣어준다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그 어떤 전이차 때문에.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로도 이게 구리다 그러면 뭐 전기가 전도된 놈 다 돼요. 알루미늄도 되고 갈륨도 되고 뭐 망간 아연도 되고 네, 다 됩니다. 다. 네. 텅스텐도 되고. 근데 이게 그 배터리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소 넣어주고 화합물로도 되는데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 자석을 추가로. 이거면 사이즈가 틀린 놈들이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해서 하나고자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연구 자석을 대중소 넣어주면 그 자기장을 건드려 전류를 생성합니다. 플로팅 게이트로도 하고요. 카페시터로도 쓸 수 있고 트랜지스터로 쓸 수 있는데 모든 반도체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류 전압을 걸어 가지고 이쪽은 용도 이게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 갖고 직류 전압에서도 여부회를 통해 전기를 뺄 수도 있고요. 교류를 통해서 줬다가 다시 뺐다 이런 방법으로도 전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절연막을 해 가지고 놀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태양 전지판에도 발라 놓을 수도 있어요. 뭐 자철석을 넣으셔도 돼요. 자철석 가루 단독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동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리에 덕있다 뭐 구리나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가루를 사이즈 각각 인비소, 흑연탄소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 기술이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연구자석이나 자철석을 배치해서 전기장의 자기장을 건드려서 생산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연구자석에다 그 구리를 이렇게 닿지 않게 감아놓고 수백 개 전기를 넣어주면 여기서 전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빼주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은 교류 전기가 돼가지고 온도 자기장 전기장의 운동 방향이 생긴다. 이로 인해 전기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를 사이즈를 조금 전에 낸 것처럼 이렇게 연구자석을 대중선으로 구리를 대중선 넣었다 합시다. 대중소 넣고 이렇게 추가로 전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넣어준다. 그래서 화합물로 해도 되고 옆에 반응하도록 넣고 딱게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연구자석도 대중소 들어갈 수 있어요.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전류가 이렇게 자유전자가 들게 되고 전기장이 움직이면서 방향을 움직이면서 교류 전기해도 되고 농도의 차이, 양의 차이를 따라서도 이것이 전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성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그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는데 모스펫도 이게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GPU가 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 들어가고요. 게임용은 763억 개 트랜지스터, 최신 고성능 GPU는 2080억 개 들어가고요. 중급형 소비자용 GPU는 280억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스펫은 되게 P형 어떤 반도체 기판 위에 여기서 이쪽에 하나는 그 소스, 이쪽은 드레인이 그래서 N형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구리를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도 대중소 들어가고 연구자석을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연구자석 뒤에 전기를 걸어서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연구자석 아주 적게만 넣고 약간 저장 구조, 카페시타나 트랜지스터로 전폭 구조로 가고 연구장을 좀 큰 걸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기를 걸어주면 사이즈가 틀린 놈들이라서 전기장이 걸리고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가 증폭하는데 여기는 양을 많게 해주고 이쪽 그 드레인 쪽은 소스로 갈 속은 양을 적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여기서 그 금속을 이게 양을 틀리게 한다는 양을 틀리게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산화막이라는 절연체를 게이트에서 걸어줬을 때 전류를 걸고 문턱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드레인의 소스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면 게이트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로 될 수 있는데요. 게이트 재료가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디램에서도 모스펫 숫자가 몇 개인지를 보면은 디램에서 보통 10억 개 이상의 모스펫 이게 1GB 10억 개 이상 8GB는 80억 개 이상 모스펫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GPU는 모든 반도체는 다 돼요. CPU 모스펫 숫자가
일반적으로 인텔에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AMD인가 이게 고성능 CPU가 수십억 개, 수백억 개 단위로 들어간다. 300억 개 이상, 100억 개, 300억 개는 모스펫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 기술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모스트의 게이트 재료를 잠깐 볼게요. 게이트 재료가 전통적인 재료는 다결정 실리콘이에요. 또 최신 공정에는 금속 게이트로 해서 전리 흐름을 제어하는 핵심 단자인데요. 그래서 미세 과정에서 폴리실리콘 도핑된 솔리콘 또 이게 도핑이 된 건데 이거는 뭐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도핑이 됐던 것도 사이즈를 대중소 들어가면 제 기술이에요. 도핑된 실리콘 이것도 전통적인 재료는 게이트 재료는 다결정 실리콘 폴리콘 이렇게 폴리실리콘 공핍 효과가 발생하여서 게이트 산업의 실질적인 두꺼워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이트 산화막의 폴리실리콘 공핍 효과 미세화 과정에서 이게 좀 떨어져서 요새는 금속 게이트로 이렇게 합니다. 45나노 이하 미세 공정의 다결정 실리콘에 이게 또 문제가 좀 있어서 높은 저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속을 하는데 핵심 기술은 하이K 메탈 게이트 기술인데요. 티타늄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게 N모스, P모스 등의 줄여서 전도성 금속막, 탄탈륨 이렇게 이런 것들이 N모스 등에서 이런 줄여서 누테늄, P모스에 사용, 그다음 텅스텐, 몰리브덴 이런 중성인데 이것도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두께를 틀리게 해야지 전기가 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론이 그게 이제 제 이론인데요. 그래야지 이게 뭉쳐져 가지고 이게 열이 발생을 하지 않고 열로 인해서 저항이 생기지 않게 필요한 전력을 소비 전력을 낮추게 되죠. 금속이다 그러면 구리도대 관련된 대중소 불규칙적이나 규칙적으로 놓줘요. 그럼 이게 전기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를 추자 생산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구리 알갱이뿐만 아니라 이온을 같이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대. PM 반도체에서도 할 수 있고요. 구리 알갱이와 이온, 알루미늄 알갱이 대중소, 이온 상태로 알갱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리튬 분말이다 그러면 리튬 분말 알갱이 대중소, 이온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자유전자를 부담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화합물이나 옆에 반응하도록 넣거나 연구 자석을 대중소로 넣어주거나 자철석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전자가 들뜨게 되고 서로 여기는 양을 많고 이긴 적고 양을 많고 적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이차를 만들어서 이게 외부를 통해 전기를 뺍니다. 전기를 생산 구조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교류 전기를 통해서 넣었다가 뺐다 해서 움직이는 전기장 운동을 만들어서 자기장 연구 자석을 건드려 전기를 추가 생산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박의 형태로 들어가기도 50장짜리에서 집안에서 50장짜리 10개 갖다 해서 그래서 전기만 집안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태양광 같은 데 이런 데도 금속박을 입혀준다 그랬죠.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를 거는 방식으로도 전기를 생산. 페인팅 구조로도 빈질이나 뭐 이렇게 천 같은 데도 절연해 놓고 이렇게 페인팅 구조로도 플라스틱, 고무 상관없이 다 일반 이렇게 금속으로 이 금속에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페인팅 구조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리튬 같은 흑연을 이렇게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생산했죠.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넣고 홈을 파져서 표면장을 넓혀주고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입자나 가루를 만들 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속 가루를 넣어줄 때도 대중소 또는 금속 이온을 같이 넣어줄 수도 있어요. 구리다 그러면 금속 분말을 대중소 넣고 이온 상태로 구리 이온을 넣어주거나 알루미늄 분말을 대중소 넣고 이온 상태로 가져. 이런 기술도 가능하다. 리튬 분말을 대중소 넣고 리튬 이온을 넣어 이런 게 또 가능하다. 여기를 충전해서 이렇게 해서 충전할 때 뺐다 할 수도 있고요. 교류 전기를 할 수도 있고 뺐다가 다시 이쪽으로 끌어왔다가 자유전자를 좀 더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연구 자석을 대중소 넣어서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 난다 해서 서로 다른 사이즈로 인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생기게 되고 교류를 걸어줬다 빼주면 운동 방향이 더 심해지겠죠. 여기는 농도를 많이 주고 적게 줘, 농도를 많이 적게 줘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러면 전인차로 인해서 움직이고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추가 생산합니다.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앞으로는 모든 가전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히터기에도 자체 발전기가 되는 거니까 넌 전기보다 추가로 좀 많은 전기가 생성이 돼서 히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장난감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진공청소기,
자동차, 그다음에 헬기, 드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기를 추가적으로 전기를 들여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연구 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놨다. 50개, 100개, 1000개다, 10,000개다. 전기를 걸어줘요. 걸어줬다 이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전기장이 방향이 왔다 갔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전기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직류 전기를 걸어줘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만 분포들을 연구 자석과 구리코일 분포들을 틀리게 만들어서 전이차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연구 자석 분말을 대중소 넣어주고 구리 분말을 대중소 넣어주고 이온도 들어갈 수 있고 이온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 거리도 대중소 들어. 이걸 섞어줘가지고 여기 농도 여기 많고 적고 이렇게 양을 따라서 전기를 걸어주면 직류로도 전기를 생산하고 교류로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떴다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교류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그 전력 반도체도 사고 반도체에는 이 모스펫이라는 게 기술 어떤 사실상 트랜지스터인데요. 이걸 사용하는데 제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게이트 유전체 재료가 금속이라 할지라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들어간다. 또는 그 불순물을 첨가시키는 도핑된 이 부분도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들어가서 전기가 정체되어서 발열이 안 일어나는 그런 기술을 흐르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도성 인구도 대중소 들어가고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배터리 슬러리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또는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구리를 대중소로 들어가고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돼요. 인비소 좀 추가로 자유전자를 생성하기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전자석 철심 들어가잖아요. 철에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철 만들 때부터 대중소로 이렇게 가루를 넣어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금속에는 다 이같이 할 수 있고요. 금속만 되는 게 아니라 공 플라스틱도 알갱이를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 이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으로도 이 기술을 들어갈 수 있고요. 넌 전기보다 이렇게 구리선, 통신선을 만들면 전기가 더 많이 생성돼 멀리 전송이 되죠.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 케이블선, 광섬유선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쌀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구리는 알루미늄 이런 금속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쌀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모든 트랜지스터, 카페시터나 실리콘 웨이퍼 이런 모스펫에도 이렇게 해서 유리석연 코팅제 쌀아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스펫뿐만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반도체 부품 구성 LGBT도 이것도 유리석연 코팅제 쌀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정류 다이오드도 유리석연 코팅제 쌀아 유리막으로 사이리스터도 유리석연 코팅제 쌀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PCB 기판에도 그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버터 컨버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죠. 유리석연 코팅제 쌀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또 엔비디아나 삼성이나 인텔이나 또 이렇게 마이크론이나 또는 중국 반도체나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이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SK 반도체들도 어떤 반도체 회사에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통신칩도 이거 다 들어가요. 통신칩에 몇 개 들어가나 볼까요? 통신칩에 모스펫 통신칩에 들어가는 모스펫 숫자가 수십억 개에서 100억 개 단위의 트랜지스터가 집착된다는데 5G 고성능 칩과 등 여기도 들어가고요.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스펫 숫자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스펫 숫자도 여기서 이렇게 수만 개의 미세한 모스펫 구조가 병렬 연결되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워 모스펫 소자 내부의 고유를 위해서 수십만 개의 병렬 셀이 집적된다. 이렇게 전력 반도체 하나는 수많은 미세 셀이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 전기 자동차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모스펫 채용이 들고 이거 탄화교소 모스펫 채용이 들고 최신 고전압 800V 짜리에서 인버터나 OBC 온보드 차저 DC 컨버터 수백 개의 개별 전력 반도체 칩에 사용되는데 이때도 이거 하나에 수천에서 수만 개의 미세한 모스펫 구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SSD의 트랜지스터 모스펫이 수조계가 들어간답니다. 수조계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반도체는 다 들어가요. 네, 네. SRAM에도 들어가고,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는 모스펫 숫자. 그래서 수조계 단위, 수조계 단위가 들어요. HBM에 들어가는 모스펫 숫자. HBM에 들어가는 모스펫 숫자는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 수천억 개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쌍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천억 개 정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네. 이것도 다 제 기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SRAM 같은데 SRAM에 들어간 모스펫 숫자는 SRAM 1비트 데이터 단위설 6개의 모스펫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 SRAM 현재 모스펫 숫자가 1비트 데이터 저장 6개의 모스펫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데 총 65개, 1기가비트는 100억 비트를 65개 트랜지스터, 1기가바이트는 8G비트인데요. 480억 개 트랜지스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뭐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에 또는 이런 것은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LED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벨티오 소자, 반도체, 태양전지, 조명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그렇고 제 기술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기술을 제품에 무단으로 표시를 하시면 일부러 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 국제협약을 갖고 있습니다.